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가지고 조기 폐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장은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조기 폐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소식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월마트와 타겟 등 지금 유통업체들이 후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제 애널리스틱에서 이 발표하는 온라인 매출을 봤을 때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전 분기보다 전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아서 소비하고 나중에는 팍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연말 소비가 지금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한데 이러한 부분 마냥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현재 금리를 왜 꾸준하게 올렸던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너무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시장에 충격만 주는 게 아니라면 완만한 하락이라면은 금리 입장에서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마냥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가 높는다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50이거든요. 근데 이 5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아래로 꾸준하게 빠져있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금리 관련해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12월 달 이 페드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현재 95.5%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얼마다 63.8%를 기록을 하면서 야, 인하의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시장의 유동성은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큰 호재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괜찮은 수치가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54달러로 마이너스 2.0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엔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감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80달러 회복 못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소비에 따라서 더욱더 빠질 가능성도 높아져서 이 역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유럽이 지금 문제예요.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냐면 유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가스 여기에서 전부 친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과거에는 천연가스를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폭탄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라가 아예 휘청이려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 구멍이 86조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야, 이 독일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뭐 기업 하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제 채무 때문에 신용도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그럼 전 세계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유럽 쪽도 한번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AI 쪽이 굉장히 요즘에 적극적으로 좀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헬스케어에 사용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오피스나 이런 걸 만들면서 연내에 10조 이상의 매출을 발생을 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AI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제 수요 역시 증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지금 특화된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D램 쪽인데 HBM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이 약간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SK 하이닉스 이 와중에 삼성 추격하며 D램 점유율 4%까지 격차를 줄였다라는 내용 발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구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 시장 상관없이 돈 버는 시간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2년 3년 꾸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조금 힘듭니다. 동박하면은 전기차 음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가 줄면서 이전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많이 해놨으니까 공급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공장들의 가동률 하락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품의 가격도 빠져가지고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인데 다시 올라가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돌기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보기로는 1년에서 2년은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박은 물론이거니와 양극재 그 이외에도 다양한 뭐 전해질이나 아니면 완품 만드는 회사들까지 여러분들 한동안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한다면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거,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 역시도 계속해서 조금씩 시끄러웠는데 그 소리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지금 경고등 떴다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 연결되어 있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 자재가 급등에 현장이 멈춰서면은 소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인테리어 업체들 아예 판매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 이 건설사를 볼 거면은 해외 쪽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업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군 보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건설사 얘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골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 지금 실제 모습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해요.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초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러면 신제품 나오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관련주들 싹 한번 꿈틀거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일감 4년치 넘었다라고 하면서 K조선 국내 도크 꽉 찼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와서 해외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제 K조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든 도크가 꽉 찼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를 아직 못 채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환경 규제나 미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정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선사들에서 한 번에 몰아서 이 조선 일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올해도 좋지만 향후에도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K조선이다. 이거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이 위에서 버티는 힘이 상당히 강하죠. 자,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랑 더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하면 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미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 대통령이 셀주 외교한다라고 하면서 영국이랑 MOU를 맺어왔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이제 입찰 가격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수주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K 원전 상당히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꾸준하게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영국, 폴란드, 체코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중동 쪽에서 수주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원전이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까? 그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보다 더 저렴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심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인 가스랑 이 전력 요금 때문에 예산에 86조 원의 구멍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예산 대란을 사상 초유로 맞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 있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독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EU 전체가 현재 가스 가격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모습이 과거에 많이 보여져 왔고, 그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으로 이 EU 전체 제조업 경쟁력도 이전보다 많이 깎여 나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당장 우리 체감에 몸에 이제 닿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 종료가 되면서 민간에 있는 시민들이 전기 가격이 비싸지거나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는 게 몸으로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현재 정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에너지 때문에 레임덕이 EU 각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EU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취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싼 전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딜을 치려고 할 것이고, 그때 전력 가격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찾아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전이고요. 두 번째는 석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스입니다. 그런 다음이 이제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재생에너지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스랑 이 재생에너지랑은 단가에서 이제 채울 수 없는 갭이 있다.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가스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럼 가스는 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 석탄이랑 당연히 원전인데 이 친환경 리더를 꿈꾸는 EU 입장에서 석탄 다시 돌리려고 할까요? 암만 그래도 석탄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대체로 원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낮춰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럼 버티다 버티다 에너지 가격 안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압박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원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실제 몸으로 이 체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이러한 시선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문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면 탈원전을 준비하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전 설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라도 EU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대륙들에서도 원전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 생태계가 커지면 세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 이제 수소 생태계들도 같이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요. 근데 수소 발전 관련해서 수소 터빈 그 이전 기술력이 뭐죠? 가스 터빈. 근데 이제 이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완성해서 납품할 수 있는 5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필리핀에서 홍보를 하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수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의 4분의 1? 이 정도가 가스터빈이 차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단가가 좀 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수도 쪽으로 해서 이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국가들에서 주문을 넣을 수 있으니까 원전이랑 세트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핵심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팔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요. 이 터빈이 하나로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품 여러 개가 이게 딱 해서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일부 부품만 갈아 끼우면은 지금은 가스 터빈이지만 가스를 지우고 수소 터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그 일부 부품 최근에 상용화했어요. 뭐 효율이 아직 나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터빈이든 가스 터빈이든 두산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참 좋다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 나왔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수급을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외국인 보자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최근에 계속 외국인 들어왔는데 오늘은 많진 않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 계속 들어오면 보다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거 보시고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라인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가장 베스트는 21선 위 넉넉하게 여기 이탈 없다면 매도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61선이랑 겹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한 번에 뚫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 모습을 기대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법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여기가 있죠. 자, 어떤 모습 보여주죠? 이렇게 바닥 찍고 21선 돌파한 다음에 수급과 함께 여기 라인 저항 두 개 동시에 뚫으니까 그대로 급등.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동시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어? 홀딩하고 지켜보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선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깨에서는 매도를 해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핵심 저항 라인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보다는 481선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특징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쭉 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상의 패턴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당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481선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에 대해서 더욱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후 전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매우 그러면 뭐다? 두산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 여전히 좋기 때문에 현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은 21선을 보는 게 좋지만 이거는 좀 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6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안 한다면, 홀딩 이탈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1차 목표로 잡는다면 481선까지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정리 한번 쭉 맞춰봤는데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또 비 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